김선생 입시교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와! 자, 그렇다면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2028 대상 학생들은 현재 중3 그리고 이제 2029 대상 중2 학생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입시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 입시 변화와 관련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분석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고입의 학교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의치한 약수를 노리는 학생들은 이제 선택지가 전사고, 과고, 대치목동의 일반고 계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재고의 경우는 제약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과고도 제약이 있지만, 그래서 의치한 약수를 노리는 경우 이런 선택지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외고국제고에서 의치한 약수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의치한 약수를 노린다라고 하면 뭐 대치목동의 일반고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뭐 서울권의 일반고나 지방의 일반고도 큰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전사고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학생들을 정시로 많이 합격을 시켰는데 이제 전사고에 진학해서 안 되면 재수하지라는 전략으로 의대 정시를 노리는 전략은 조금 위험하게 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전사고에서 내신을 잘 못 받았을 때 의대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게 됐을 경우 예전보다 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석가포 연고의 공대 계열을 원하는 경우에는 뭐 영재고, 과고, 대치목동의 일반고, 뭐 지방의 일반고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부분 학생들의 일반 진로가 이쪽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서영고 문과를 노리는 학생들의 경우는 외고국제고, 대치목동의 일반고 계열이 있고 비학군지 일반고가 서영고 문과를 생각하실 때는 약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고국제고 쪽에서 만약에 화학, 미적과 화학, 생명과학 쪽 내신을 만약에 수강할 수 있다라면 의치한약수 계열 중 일부를 찔러볼 수 있을 텐데 그 수업이 개설될지 여부를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하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하나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대입의 형태가 이제 고1 때 배우는 어떤 기초 과목 위주로 수능의 방향이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영재고 과고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대부분 심화 수학이나 심화 과학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영재고 과고는 학교 수업이랑 수능이 완전히 분리될 거예요. 그리고 분리될 거기 때문에 정시로 가기 위해서 영재고 과고를 진학한다라고 한다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에 정시로 많이 보내던 전국 자사고의 경우는 만약에 정시에서 내신을 이제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입시 체제가 변화하면 그 전사고 선택이 본인에게 좀 불이익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2, 중3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뭘 준비해야 하냐라고 물어보면 그 대치나 목동 쪽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 수학 선행을 많이 하고 뭐 이제 미적이나 기하 같은 걸 선행을 미리 하시는데 그거를 굳이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대입에서는 미적 기하를 선행을 하고 그걸 수능으로 보기 때문에 비교 우위를 차지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수능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과목들은 그냥 내신으로 한번 보면 끝나는 거고 사실 내신 시험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수학의 경우는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그 학교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선행이 큰 의미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그 대입 커리 기준으로 수원, 이제 앞으로 대수라고 바뀔 거고 수투, 미적분원이라고 바뀌는 이 과목들 그리고 확통, 수능에 나오는 대수, 미적분원, 확통은 지금 중2, 중3들이 선행을 하셔도 되세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 미적 기하까지 굳이 나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적 기하는 언제 하셔야 되냐면 미적 기하를 시험 치르는 그 전 학기 여름이나 겨울 방학에 열심히 하셔서 이제 내신으로만 잘 커버를 치시면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과학 선행 예전에는
뭐 물원, 하원, 생원, 지원, 물투, 화투, 생투, 지투 막 이렇게 8과목을 다 선행을 돌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탐 저 4과목을 고등학교에 가서 다 하지도 않고 일반고의 경우에 그러면 내가 가려는 예를 들어 내가 의학 계열이나 뭐 화생 계열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화원, 생원 정도의 선행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공대 쪽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한 물원, 화원 정도의 선행을 중학교 때 하시고 과탐2는 이제 과탐2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미리 해두는 게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실 거예요. 보통 일반고 진학의 학생들의 경우는 과학 선행을 적절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공대를 생각한다? 그럼 물원, 화원 정도. 그리고 화생 계열이나 의학 계열을 생각한다? 화원, 생원 정도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신 과목 수강하게 되는 그 직전 학기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이제 내가 선택한 과목에 내신 선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영재고나 과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과학 선행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지금 중2, 중3 학생들은 이번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선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고1 내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영수만큼이나 높아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나중에 고3 때 수능으로도 또 보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학교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 선행을 하시고 그리고 고1 내신으로 열심히 배우시고 고2 때만 좀 시간을 내서 복습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고3 수능 볼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는 5년 후에, 중2, 중3, 4년에서 5년 후에 본인의 수능을 결정하는 건 국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수능 국어를 대비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수능 국어를 뒤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나중에 막 재수, 삼수 막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자, 5번째, 고등 내신이 만만치 않아요. 물론 5등급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1 내신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2, 중3 기준으로 고1 내신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가려는 학교에. 그래서 학교가 배정이 되면 전과목 시험 범위를 미리 커버를 하시고 그러면 고2 내신은 언제 하시냐면 고1 겨울 때 대비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그 밖에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대학을 가려면 뭐 동아리를 어디를 들어가야 되고 무슨 진로 로드맵을 어떻게 짜야 되고 학교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하게 돼 있으세요. 비교과나 농구술 등은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쓸데없는 것들을 먼저 하시려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대학 가고 싶나요? 의대요. 스카이요. 인서울이요. 가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2025에 계약학과가 있는데 이제 이 계약학과들이 대기업이 대학이랑 계약을 해서 졸업생들을 그 회사로 취업시키는 형태의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제 반도체 공학과가 가장 많고요.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라고 해서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는 학과가 있고 차세대 통신학과라고 해서 삼성전자에 입사하는 학과가 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는 거고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는 LG 디스플레이랑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포스텍이나 지스트, 카이스트, 유니스트 등에도 이런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진로를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2028 지금까지 했던 얘기 대입 요약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특목 자사고에서 내신이 불리했던 학생들에게 좀 기회가 생길 수 있고요. 근데 특목 자사고를 갔는데 내신을 잘 못 받을 것 같으면 그러면 여전히 일반고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목자사고에 불리했던 학생들한테 기회가 생기지만 중요한 건 내가 특목자사고에 합격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특목자사고에 합격 후에 내가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과거 영재고는 수능과는 완전히 멀어지기 때문에 의대를 생각하시면 일반고 자사고를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수시의 정시와 정시의 수시화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고1 때는 내신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요. 고2, 고3 올라가면서 이제 수능을 병행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학, 과학 선행을 과도하게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국어, 영어, 통사, 통과를 미리 선행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중학생들은 고1 내신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을 하시고요. 과목 선택이나 진로 가이드는 고교 입학한 다음에 전략을 세워도 늦지 않으세요. 물론 이제 이공계열의 경우는 물리나 화학, 의치한약수는 화학이나 생명과학 등의 과목 선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이제 입학한 후에 가서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국수형 통사 통과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가 핵심이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국수형은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을 거고 이제 통사 통과를 이제 추가적으로 얹어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보다 통사 통과가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028 대입부터는 정시에 내신 반영하는 학교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내신을 망치면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못 간다라는 건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잘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정시 올인 전략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신이 안 나왔을 때 내신을 버리는 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게 현재 고1들한테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선생 입시교실 4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임선생 네이버 카페 임선생 입시연구소에 더 많은 정보와 입시 자료가 있고요. 입시 질문 환영하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릴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입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